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온도에 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도에 있어서 변온과 작물 생리, 변온과 작물의 생장, 비에 있어서는 밤의 저온, 분을 채성기, 신장 억제, 그러니까 키가 덜 자라게 한다. 분을 채성기 때. 그리고 분을수를 정대한다. 이런 장점이 분을수가 정대하는 건 좋은 일인데, 문제는 이때 이제 그 분을수가 무여분을이 증가하면 의미가 없죠. 그죠? 그 다음에 밤이 25도, 낮이 35도 이렇게 되면 분을기 초장 키가 최대로 커진다. 그 다음에 15에서 35도씨에서 변하는 조건이 되면 유효 분을수가 증대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 원리는 15도씨 정도 되면 분을이 더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밤에 이제 분을수가 더 생기지 않으니까 낮에 광합성 에너지로 많이 가죠. 신장 쪽으로. 그래서 불필요한 분할은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고구마를 보면 20에서 약 30도 가까이 궤건이 많이 형성된다. 감자는 10에서 14도씨에서 궤경이 많이 발달된다 하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러면 변온과 개화, 변온이 개화에 꼽히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면 템퍼러처가 이렇게 체인지, 그러니까 업 다운이 심하다 보면은, 자, 이제 간단히 생각해 보면 이래요. 그러면 스프링에서 이제 서머, 그 다음 오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온도가 대체로 이렇게 높아지다가 이렇게 떨어지잖아. 온도가 템퍼는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모든 생물들이 참 아이러니 재미있게도, 자, 온도가 막 높아졌다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순간, 야,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이 애들이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어떤 증상이 나타난다? 더 이상 신장은 하지 말자. 크기는 크지 말고 몸집은 요 범위에서 하고 이제는 꽃을 피워서 이세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이게 식물이다. 온도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가문성 우리가 식물, 그렇죠? 템프, 센시티브 플랜트 이렇게 말하고, 어떤 것은 이제 낮의 길이가, 데이 랭스가 짧아지면, 다른 말로 하면 밤의 길이가 나이트 듀레이션이 길어지면 이게 이제 밤이 길어지니까 이게 겨울이 오겠구나, 빨리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일장감흥 식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대체로 온도에 따라서 움직이는 애들은 주로 이제 조생종패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추라든지 이 시설 재배 작물들은 거의가 그러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낮의 길이가 길어짐에 따라서 꽃이 피는 것을 장일성 식물이라 하죠. 자, 이제 스프링이 돼서, 이제 낮의 길이가 길어지잖아요. 길어지니까 꽃이 핀다. 개나리, 철쭉, 진달래, 봄에 꽃이 피는 것은 전부 뭡니까? 장일성이다. 롱데이 플라워링 플랜트죠. 그때 그와 반면에 낮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꽃이 피는 것은 뭐다? 이 단일, 짧을 단위니까 짧아지면서 피니까 이것은 콩, 벼, 해바라기 등등 가을에 꽃피는 거, 국화 다 단일성 식물이죠. 이런 것들이 많다.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 그러면 이 변온하고 개화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담배는 주야 변온, 그러니까 주야라고 하는 것은 day and night의 변온이 개화를 측정한다 하는 얘기죠. 밤낮의 온도차가 커지면 꽃이 핀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단일성 식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실제 이제 일장이 아니고 온도지만
거의 그렇다 말이죠.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콩은 어때요? 낮은 32도씨 화아 착생이 좋다. 꽃이 나오는 싹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착생이 좋다는 꽃이 잘 핀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밤에 이제 18도씨가 됐을 때, 그러니까 낮하고 밤하고 온도차가 크잖아요. 아이야, 이제 큰일 났다. 겨울이 온다. 빨리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이렇게 감지를 한다. 이렇게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온이 지속되면, 그러니까 온도가 낮은 것이 지속되면 개화가 촉진되고, 그 다음에 낙화, 요거는 이제 낙래라고 하는 것은, 요것은 이제 콩에서 꼬투리가 떨어지거나 꽃이 떨어지는 이런 것이 조장될 수 있다. 그래서 지나친 저온은 이런 문제를 유발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수량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다음 맹류는 보리, 밀, 호밀, 기리 이런 애들인데 밤이 높고 배논 차이가 적으면 출수 개화를 촉진한다. 이 말은 역으로 보면 잘 보세요. 보리, 밀이 언제 수확합니까? 여름에 수확하죠. 6월달에 주로. 그러면 꽃이 언제 핍니까? 4, 5월달에 주로. 거의 5월달에 주로 피죠. 4, 5월에 꽃이 피면은 이때는 온도가 높아지기 시작하고 낮의 길이도 동지에서 춘분인 3월 21일 이후로 하지까지 쭉 길어지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 이렇게 있으면 얘가 이제 동지다. 얘가 춘분이다. 요거 하지다. 여기가 추분이다. 이렇게 하면 낮의 길이는 동지에서 이렇게 갈수록 하지까지 가장 맥시멈이 되잖아요. 데이랭스가. 하지가 가장 길어진다. 하지 이후부터는 어때요? 점차 떨어지죠. 짧아지죠. 그러니까 대신 데이 랭스는 쇼트해지고 나이트 랭스는 길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맹류 같은 경우는 어때요? 동지에서 파종을 10월 11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싹이 났죠. 그러니까 월동을 했다 그죠? 하고 봄이 되었다. 그럼 다시 자란다 해서 4, 5월달에 꽃이 핀다 그죠? 그럼 열매를 맺는다 하지 때 전부 수확을 한다 이 얘기예요. 그럼 낮의 길이가 길어짐에 따라서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개화가 출수가 촉진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하고 관계되는 것은 장일성 식물이죠. 거기가 그죠? 그러면 봄에 산에 들어 꽃피는 개나리, 진달래 진달래 또 뭐 있나요? 많죠. 조팝나무, 이팝나무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다 뭡니까? 장일성 식물이다 그죠? 그 다음에 벚나무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겨울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가을이 오면은 이게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애들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배논동물과 배논동물이란다. 배논 조건에서 동물이 아닌 식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하는 점. 그러면 우리가 주곡인 벼를 가장 공부를 많이 하는데 배에서 한번 보면 벼 생육에 알맞은 배논은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아주 많은 연구를 토대로 해서 이 결과로 나왔겠죠. 그러면 수수분화기에서 영화분화 말기까지는 온도가 낮에는 32도 밤에는 22도 그러니까 10도씨 차이가 나는 요 조건이 가장 좋은 변온 조건이다 하는 이야기고, 그 다음 출수기 꽃이 피고 한 10일간 정도는 낮이 29 밤이 19도 그리고 등숙성기 라이프닝 스테이지죠.
요거는 이제 낮에 24에서 26도, 밤에 14, 16도, 그러니까 25도, 15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때 가장 등수기 잘 된다. 왜? 온도가 높아서 그 호흡에 의해서 소모하는 게 적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주 이거는 중요한 사항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 등수 후반기, 말기에는 주야가 22, 3도 정도는 유지를 되는 것이 오히려 좋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요 등숙성기가 사실 밥맛을 좌우해요. 요때 온도가 어떠냐. 요때 온도가 높으면 등숙때, 그러니까 8월 하순에서 9월달이죠. 주로 9월달입니다. 이때 온도가 밤 온도가 높아 버리면 열대야가 일어나거나 하면 호흡이 많아서 쌀알이 보면은 쌀알이 아주 투명해야 됩니다. 소위 차랑차랑해야 되는데 희끄무리한 흰색이 반점이 보인다거나 하는 것은 이게 안에 밤에 호흡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온도가 높아서. 그러면 당을 소비를 많이 한 거죠. 거기에 저장되어 있던 전분이 스타치가 아밀로스하고 아밀로펙틴 중에 일부가 소모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깨끗한 쌀이 아니 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그 미질이 떨어진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온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온도에 의해서 장애가 뭐냐? 간단히 얘기하면 온도 뭐 더워 죽겠다. 한번 끝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이언스라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무책임한 말은 할 수는 없다. 그죠? 그러면 열해는 열로서 있는 해. 그죠? 이것은 열해에는 기온이 높아서 오는 피해를 열해 이렇게 말한다. 그죠? 이렇게 되면 유기물을 과잉 소모하고 질소대사에 이상이 오고 그 다음 철분이 침전되고 그 다음에 과다 정산작용이 일어난다 하는 것이 열의 핵심 내용이 됩니다. 그죠? 결국은 유기물을 과잉 소비하고 그 다음에 질소대사에 이상이 오고 철분이 침전되고 과다 정산작용이 일어난다. 그 다음 이제 열사가 있습니다. 열사는 죽이는 거죠. 히팅, 킬링입니다. 그죠? 1시간 정도의 짧은 시간에 열에 의해서 고사하는 것을 열사, 우리가 열사병 걸린다, 뭐 일사병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은 여름에 아주 더운 때 온도가 한 40도 되는데 바깥에서 뭐 그 행군을 한다든지 또는 운동을 격렬하게 한다든지 하면은 그 열사병 걸리죠. 그죠? 그거 똑같아요. 그래서 식물이나 동물이, 그러니까 생물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상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사점하고 열사 온도, 그러니까 열사를 받는 지점, 열사를 일으키는 되는 온도, 이것을 말하는 거죠. 이걸 이제 오버됐을 때, 넘어섰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작물에 있어서 최고 생육 온도, 이 온도 이상이 되면은 데미지를 입는다 하는 그 맥시멈 온도를 최고 생육 온도 이렇게 말합니다. 저온 작물은 보통 30도 이내, 30도 이상 되면은 피해를 입고 고온 작물은 40, 한 4, 5도까지 인데 이상 되면은 데미지를 입는다. 벼 같은 경우에 핵심적이죠. 44, 5도 넘어가 버리면 데미지를 입죠. 그죠? 저온 작물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나요? 저온성 작물은 뭐 맹류 같은 게 다 여기 포함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럴 때 과연 그냥 놔두느냐 아니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겠는가 하는 대책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책은 뭐 간단히 얘기하면 뭐 회피해야죠. 회피. 뭘 회피합니까? 이 타이밍을 겹치지 않도록 해버린다니. 그러니까 되게 더울 때 작물 재배하지 마라 하면 끝이죠. 그 무슨 얘기냐면 온도가 뭐 6월이, 7월이, 8월까지 보면 거의 뭐 40도에 육박한다. 그러면 이 작물, 고온성 작물은 뭐 그거는 막 견디는데 중온성, 고온성 작물들은 이게 완전 데미지를 입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때 뭐 하우스 재배든 뭐 필드 재배든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면 안 해버리면 소득이 없는데? 그러면 여기에 강한 작물, 이 높은 온도에도 강한 작물을 심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품목을, 작물을 선택할 때 어떤 작물을, 고온성 작물을 선택하라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만약에 고온성 작물을 재배 안 하고 중온성이나 저온성 작물을 재배할 때는 이 시설 재배지에서 여름에도 온도가 그러니까 겨울철에 온도가 되게 낮을 때, 추울 때, 마이너스 20도 이렇게 될 때도 수막 처리를 할 수 있지만, 여름에도 너무 더울 때도 이게 수막 처리를 하면은 효과가 좀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다. 그죠? 그러면 대책은 내열성, 그러니까 더운데 잘 견디는 작물을 재배하라. 그 다음에 재배 시기를 조절하라. 요 타이밍을 회피하라. 그죠? 그 다음에 간괴수, 물을 대라. 그럼 온도가 내려간다. 그 다음 피복, 덮어주면 온도 상승이 억제된다. 그럼 피복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작물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이제 덮어주는 거죠. 이렇게. 또는 여기 이렇게 슬쩍 덮어주는 거죠. 볏짚이나 이런 걸로. 덮어놓으면은 온도가 많이 올라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제식 밀도를 낮추고 질소 과용을 피하라. 무슨 말이냐 하면, 제식 밀도를 이렇게 빽빽하게 심어 놓으면, 댄슬리 시딩을 해버리면, 이게 피해를 많이 입니다. 그러니까 널쩍널쩍하게 심으면 소식하죠. 그러면 랠리 시딩이라고 하죠. 영어로. 그러면 공기도 잘 들어가고 해서 피해를 든다. 그리고 이제 질소를, 이 N을 많이 시용을 하면은, 이게 잎의 성장이 많잖아요. 그러면 연약하게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연약해요. 연약하니까 이런 모든 스트레스에 잘 못 견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질소 비용 시비를 줄이면 땅땅하게, 소위 키는 작지만 아주 야물게 스트롱하게 자란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고 현상이란 말이 나왔죠. 지난 시간에 했지만 한번 더 보면, 여름에 갑자기 온도가 이 6월달 이때 되면 막 올라가는 거예요. 6월달, 특히 보리밀 같은 경우에 wheat and barley 이런 경우 6월달 추운 정도 되면 온도가, 템포가 확 올라가잖아요. 이때는 이게 이제 밀이나 보리가 이렇게 정확하게 정상적으로 자라서 열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알맹이가 이 광합성에서 차곡차곡 쌓여야 되는데 이렇게 이게 안 되고 그냥 익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이즈도 적고 그 분질에 상당한 그 네거티브한 이펙트를 가져올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름철 생장이 쇠퇴하고 정지가 되거나 고사하는 현상을 나타낸다. 이게 이제 하고 현상이에요. 요거는 주로 이제 북방형 목초. 북방형은 뭐예요? 북쪽에, 그죠? 캐나다라든지 뭐 러시아, 뭐 북한의 북부, 뭐 한경도 이런 데 되겠죠. 이런 데 자라는 그 목초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여기서 뭡니까? 온도가 되게 높아져 버리면 뭐 고사해 버린다, 그죠? 그래서 티머시, 그 다음 블루그라스, 레드클로버. 레드클로버는 실제 우리 남부지방에는 많이 심지 않지만 중북부지방, 미국도 많이 재배합니다. 이런 경우는 피해가 심하다. 이런 경우는 하고 현상이 심하다. 약하다. 이런 이제 더위에. 그 다음에 오차드 그라스나 라이 그라스, 화이트 클로버 이런 애들은 오히려 피해가 적다. 이거는 이제 남방형 목초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은 북방형, 남방형이 짓긴 하지만 요게 이제 자라는 특성들을 보면, 소위 자생하고 있는 데를 보면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하고 여름에 더워서 고사하는 원인은 뭐냐? 온도가 되게 높아서 그렇죠. 수분만 있으면 괜찮은데 수분이 부족하면 건조하죠. 햇빛이 너무 길게 많이 쬐죠. 그 병충해 또 발생하면은 그렇죠. 잡초가 또 무성해도 그렇다. 그죠? 하고의 원인이 이렇다. 그럼 목초 같은 경우에는 하고 대책이 뭐냐? 그러면
여기 아까 티머시 블루그라스, 레드클로버 이런 애들이 심하면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해서 물을 쫙 뿌려주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온도가 낮아지겠지. 그래서 봄철 생육이 왕성하고 생산량에 집중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 관계는 이제 물을 대주는 건데 수분을 공급한다. 그러면 지온이 저하된다. 그지? 여기는 스프링클러가 아니고 위에서 설명을 잘못했죠. 스프링 플러시는 뭐냐 하면 플러시 하는 것은 우거지는 거예요. 여름, 봄에 너무 지나치게 우거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작물이 연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스트롱하게 키우라. 너무 봄에 비료를 많이 해가지고 막 잎만 무성하게 키우지 마라. 뿌리가 튼튼하게 키우라.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초종 선택과 혼파. 그러니까 초종을 선택하는 것은 아까 뭐 북방향보다는 남방향을 심어라. 이 얘기죠. 그죠? 그래서 남방의 목초를 혼파하고 하고 현상이 적은 초종을 선택하라. 그 다음에 방목은 뭐냐 하면 이렇게 이제 뭐 목장이 있으면 젖소가 있다. 뭐 말이 있다. 이래 있으면은 그냥 풀어놓고 이렇게 풀이 있으면 먹이는 거예요. 풀어놓고 키우는 그것을 방목이라 하죠. 방목.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목책이라는 게 있어요. 울타리가 있는데 상세한 얘기하면 이것 가지고 몇 시간 강의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자 풀이 이제 자라고 있다. 여기 젖소가 10마리 있다. 여기 다 먹으면 여기 올라가도록 요 이제 문을 연다. 그런 다음에 요 문을 닫아요. 요건 닫으면 깨끗하게 먹었기 때문에 다시 풀이 자라 올라오겠죠. 양분만 공급하면. 그 다음에 여기 먹고 나면 또 이렇게 가고 또 이렇게 가고 이렇게 이걸 이제 또 돌잖아요. 그래서 윤한 방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책이란 말도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 들었을 건데 그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소나 양이나 가축들이 이동하지 못하게끔. 왜냐하면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만약에 여기 풀들이 이렇게 목초가 자라고 있고 여기도 자라고 있잖아요. 그럼 얘들이 여기 10마리를 키우는데 여기 먹다가 보면은 이 뭐 좀 먹기가 좀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면 여기 막 새파랗게 잘 자라가 있으면 막 울타리를 넘어가려고 해요. 이거는 먹기 싫으니까. 그래서 울타리를 견고하게 목책을 치야 됩니다. 그러면 요거 깨끗하게 이제 굶기다시피 해놓으면 깨끗하게 먹어 놓으면은 다음에 이게 재생이 리그로스가 잘 된다는 얘기죠. 대충 먹고 이렇게 뭐 놔둬 버리면 다 죽어 버립니다. 초지를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핵심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냉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어요.